안녕하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데이트 장소 경산감령공원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응답하라 경산감령공원.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1화 공원 소개와 조경, 2화 공원의 역사와 유래, 3화 공원 속 나무, 그리고 도심 속 공원이 순서입니다. 이 사진은 대구수서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경산감령공원 배치도입니다. 공원 입구로 들어가면 보이는 하나비부터 시작해 시민의 나무, 선화단과 징천각, 관찰사 선정비, 초가지붕 파고라, 연못 분수와 종각 이 순서대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마비는 조선시대 종묘 및 골문 앞에 세워두는 석비로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글이 적혀 있고 각 궁궐의 정문 밖, 종묘 입구에 세웁니다. 이 조각상은 시민의 나무로 경산감령공원의 역사성과 대구의 시목인 전나무와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시조 독수리를 조형화하고 대구의 자긍심을 지닌 사랑과 화합의 시민상입니다. 이 건물은 지방유형문화재 제1호 선화단으로 경상도 관찰사가 공적인 일을 하던 건물입니다. 원래 안동에 있던 것을 조선 선조 34년에 김신원이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조선시대 관청 건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귀중한 자료이고 경산감령의 상징이 되는 건물입니다. 선화단과 마주보는 이 건물은 지방유형문화재 제2호 징천각입니다. 징천각은 경상도 관찰사가 산림채도 쓰던 건물으로 선화단과 함께 대구 시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관할 건물로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관리사무소 옆에는 29기의 관찰사 선정비가 있습니다. 선정비는 선정을 베푼 관원을 덕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초가지붕 파고라 아래에는 책이 있어 더운 날 시민들이 파고라 아래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며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각에 있는 통일의 종은 조국 통일을 기원하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에는 역사가 있기 마련인데요. 역사를 아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감령공원의 경산감령은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인 팔도제 하에서 경상도를 관할하던 장소입니다. 현대의 도청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감령이라는 단어의 뜻은 몰감에 경영할 경을 쓰는데요. 감사가 직무를 보는 관할을 뜻합니다. 그럼 어떻게 현대의 도청 역할을 하던 곳이 공원으로 변화했을까요? 경북도청은 지금까지 여러 번 옮겨 다녔는데요. 그중 1996년 상격동으로 이장하게 되었는데 그때 원래 경산감령 자리를 중앙공원으로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공원이라는 이름이 1999년에 경산감령공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산감령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 그대로 경산감령이 있던 자리라는 뜻입니다. 현재 경산감령공원이 있는 위치가 바로 경산감령지인데요. 경산감령공원은 어르신분들이 자주 왕래한다고 하여 대구의 탁구공원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답사를 갔을 때도 어르신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공원이기도 하지만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의 팔도의 관할 잘 보여주는 곳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구 경산감령의 건물인 선화단과 징천각이 원위치에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치가 뛰어난 유적이라 판단되어 2017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나무의 소개를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나무는 나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나무를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에 나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나무는 벽과의 악가로 나무가 아니라 식물입니다. 왜 대나무가 나무가 아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나무는 단단하기는 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또한 나무는 형성층이 존재하여 부피 생장을 하는데 이것의 결과로 나이테가 남습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형성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는 크게 자라지만 옆으로는 거의 자라지 않으며 나이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동아시아의 온대와 냉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원래 한반도의 남부지방에서 자라던 대나무가 최근 서울에서 대나무 숲이 조성되는 등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나무의 한계선이 계속 북상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대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식물로 대나무숲 1헥타르당 연간 약 30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나무의 4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최근 공원 답사를 갔을 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관찰사 선정비였는데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관리들을 기리기 위한 비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이 선정비 뒤에 자리 잡고 있던 대나무였습니다. 예로부터 대나무는 사군자 중의 하나로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정비 뒤에서부터 담장을 따라 심어져 있는 대나무를 보고 왜 이 나무가 여기에 심겨 있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나무의 상징성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영원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에서 소령, 중령, 대령, 즉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에는 위관급 장교의 다이아몬드 계급장에 9개의 대나무의 잎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이는 대나무처럼 곱고 올바른 장교가 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매화나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화는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라 하여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였습니다. 매화나무는 낙엽 화렵 교목이고 높이는 5에서 10m로 자랍니다. 수피는 검붉은색이고 갈라집니다. 꽃은 백색에서 홍색으로 다양하고 3, 4월에 잎보다 먼저 핍니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이며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고 양면에 털이 나 있습니다. 열매는 6, 7월에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있고 매실이라 부르며 신맛이 납니다. 경상가명공원 내의 매화나무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징천각의 뒤편과 동쪽 입구에 심어져 있습니다. 징천각 뒤편에 있는 매화나무의 모습입니다. 3월에 와서 꽃이 핀 매화나무와 징천각을 함께 봐보고 싶습니다. 동쪽 입구에 심어져 있는 매화나무의 모습입니다. 공원 옆 건물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 심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경상감명공원의 배롱나무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말은 바로 아무리 강한 근육도 10년은 못 가고 열을 붉은 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배롱나무는 붉은 꽃을 100일 정도 피운다고 하여 백일홍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간지럼나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나무의 줄기를 긁으면 나뭇가지 전체가 간지럼을 타는 듯 움직여 간지럼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미끄러지는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이유는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이 나무에서는 미끄러질 만큼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보통 나무들은 단단한 껍질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벼롱나무는 어릴 때는 껍질이 있지만 성장할수록 껍질을 벗고 매끈해집니다. 이 나무는 겨울이나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낙엽성이자 넓고 큰 잎사귀를 가지는 한엽성 교목이며 그리고 쌍떡잎 식물 부처꽃가입니다. 그리고 배롱나무는 난대성 식물이라 주로 따뜻한 남부지역에서 자라기에 추운 지역에서는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대구에 많이 심겨있는 것 같고 꽃 색깔이 예뻐서 관상용인 정원수, 공원수 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배롱나무가 가지는 의미는 절도입니다. 절도란 이어져 끝이 없음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왜 배롱나무가 절도를 뜻하는지 찾아보다가 목백일홍이라는 시를 찾게 되었습니다. 백일홍이 다른 나무들과 달리 줄곧 우리 곁에 피어있는 모습을 이 시에서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 나무는 주로 사당, 서원에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방금 전 배롱나무의 껍질이 성장할수록 매끈해진다고 설명해 드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장할수록 매끈해지는 껍질의 모습은 마치 옛 선비들이 공부를 할수록 청렴해지고
고다지는 모습과 비슷하기에 비룡나무를 사당이나 성원 근처에 많이 심었습니다. 시민의 숲 뒤편에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의 학명은 피누스 덴시플로라로 속명은 산을 뜻하는 켈트어 핀에서 유래된 라틴어이며 종소명은 치밀하다는 의미의 덴스와 꽃을 의미하는 플로라의 합성으로 꽃이 빽빽하게 핀 모습을 나타냅니다. 잎은 한 다발에 2개의 바늘잎이 모여나고 수피는 젓갈색이고 얇은 조각으로 불규칙하게 벗겨집니다. 오래되면 거북 등껍질처럼 깊게 갈라집니다. 변함없이 푸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는 꿋꿋한 절개와 의지를 상징합니다. 소나무는 추운 겨울철을 새 벗이라는 새한사무 중 하나입니다. 새한사무는 추위에 잘 견디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를 이르는 말로 영구히 변하지 않는 우정과 절조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성산문과 이항의 시에서 소나무가 유교적 절의와 지조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모너자 한편에서는 추운 겨울이 되면 다른 나무는 모두 잎이 시들어 낙엽이 되지만 소나무와 잣나무는 상록의 푸른빛이 오히려 되살아나 다른 나무와 구별됨을 새삼 알게 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석과 풍류를 상징합니다. 소나무에 관해 송성, 송령, 송계 등 문학적인 여운을 가진 단어들이 많은데 모두 세속을 떠난 경지와 풍류를 말합니다. 경상가명의 역사와 소나무의 상징을 살펴보면 선비의 꿋꿋한 절개와 의지를 나타내고 세속을 멀리하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식재했다고 추측합니다. 1970년에 대구시에서 경상가명공원을 중앙공원으로 최초 개장하고 1996년에 푸른대구 가꾸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1997년에 경상가명공원을 재정비하여 지금의 공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상가명공원의 위성사진입니다. 지금 보이는 빨간 부분들이 다 도심지역입니다. 밑에 보이는 공원들은 228 기념중앙공원과 국채무상운동기념공원입니다. 경상가명공원은 주위에 큰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들 사이에서 공원의 녹지가 도시 열섬 효과를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상가명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각 옆에 연못과 분수가 있어 열을 식혀주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와 같은 인공 구조물을 회양목, 영산홍, 담쟁이 덩굴 등으로 가려 녹지를 늘렸습니다. 교목, 관목이 심어지지 않은 땅엔 원추리, 맹문동, 조리대 등을 심어 증산작용, 이산화탄소 흡수를 할 수 있는 녹지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길이 불투수성인 시멘트와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있는 길을 제외하고 열을 받은 길을 지날 때마다 더웠습니다. 시멘트와 돌보다 황토길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1601년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후에 경상감명이 옮겨왔던 자리예요. 여기에는 대구 옥성 안에 60여 채의 건물이 있었는데 대구의 유형문화재 1호 유효가 바로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공원 전체가 사적 53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문화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대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여기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요. 우리 대구에서 잘 볼 수 없는 메타스케어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나무들이 이곳에 시민들에게 참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 5,000평 정도가 돼요. 많은 나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유실 수도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여기 보시면 오래된 살구나무가 있죠. 살구가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 살구나무를 또 유심히 보기도 하는데 저쪽 면에서도 잘 가꾸어진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곳은 대구의 도심공원이 228 기념공원도 있고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도 있고 달성 토성이 있죠. 우리가 달성공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곳, 그리고 이제 경상감령, 이게 도심공원이에요. 이 도심공원 속에서 사실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30년 이상 된 오래된 이 식당들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음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음식의 질도 괜찮고 이런데, 그리고 이제 콜라텍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노가들이나 장기로 볼 수 있는 이런 데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버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는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이나 228 공원을 영존이라고 한다면 이곳은 실버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좀 더 환경이 이런 조경과 또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좀 더 들어서서 많은 시민들에게 그런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면 더 좋겠죠? 또 쉼터로서, 힐링의 장소로서. 심 한복판에 이런 좋은 장소가 있다는 건 대구 시민들의 보물이에요. 그죠?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이 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잘 바꿔서 멋진 공간으로, 힐링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경상감영공원을 주제로 한 발표를 맡은 생태조경학과 20학번 위지영입니다. 이번 조별과제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한 조별과제였는데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공원의 역사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한 공원인 줄 알았던 곳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명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을 설계하는 날이 온다면 역사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또 이번 연도에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가 10주년을 맞이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10주년을 맞이한 해에 입학했다는 것이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생태조경학과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감영공원에 대해 조사하면서 경상감영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고,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과 식재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평상시에 습관처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구에 한 번밖에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 공원 조사를 하면서 대구의 경상감영공원이라는 곳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되었고, 대구에 대해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구의 도심 속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공원 중 경상감영공원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경상감영공원이 도심 속 녹지 공간의 기능으로서나 역사의 흔적이 한껏 담겨 있다는 점에서 경상감영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도심의 실버전 역할을 이 공원이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 친화적인 공원이 된다는 것과 이에 따른 공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